안녕하십니까. 대성학원 입시전략실장 김원중입니다. 여성동화 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이 상대평가 비율에 의해서 5등급제로 바뀌는 게 크게 하나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기존에는 1등급이 누적 4%, 11% 이런 식으로 가는데 그게 1등급이 누적 10%, 2등급이 34% 이런 식으로 간격이 좀 크게 벌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자, 또 그거 하나 말고 또 하나 우리 표현상으로는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바뀐다고 했는데 현행에서는 우리가 상대평가와 절대평가가 좀 많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2학년, 3학년 올라가면서 점점 절대평가 과목이 많은데 학생들 입장에서는 절대평가 과목은 아무래도 내신 관리하는 부분에서는 좀 부담이 좀 덜한 게 사실입니다. 그에 반해서 이제 우리 바뀌게 되는 새로운 5등급제에서는 이제 거의 대부분 전 과목이라고 봐도 거의 무방할 것 같은데요. 전 과목이 상대평가로 바뀐다. 그래서 이 등급의 간격이 9등급에서 5등급으로 바뀌지만 실제로는 3년 내내 상대평가 좀 치열한 내신 싸움을 좀 해야 되는 그런 부담이 있다. 이제 그게 큰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뀐 등급에서의 장단점을 말씀드리면 우선은 장점이라고 하는 건 기존 9등급제에서는 내신이 워낙에 촘촘하게 쪼개지다 보니까 좀 치열한 내신 싸움이 있어요. 뭐 100명 기준으로 하면은 4등까지가 1등급이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자, 그거에 비해서 이제 바뀐 경우는 1등급을 받기가 상당히 좀 쉬워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치열한 내신 싸움을 조금 완화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예전에는 이제 학교 규모가 작거나 아니면 우리 학생들이 듣고 싶어하는 소인수 과목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경우는 내신 산출이 원활하게 잘 안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자, 그러면 5등급제로 바뀌면 인원수가 좀 적다 하더라도 1등급, 2등급들 모두 전 등급이 좀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좀 장점들도 있습니다. 이제 단점이라고 이야기한다면 단점은 이제 표면상으로 드러나는 5등급제 이야기가 아니라 5등급제 플러스 그것의 전과목 상대평도 같이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우선 5등급 단적으로 드러나는 것 중에는 학생들이 희비가 엇갈리는 이제 학생들이 좀 많이 좀 나올 수가 있어요. 우리 흔히 말하는 진짜 아깝게 2등급 됐습니다 라고 하는 게 100명을 기준으로 하면 11등이 기존 2등급 학생이 새로 바뀌는 2등급의 시작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34등까지 영역이 매우 넓습니다. 그러니까 11등부터 34등까지 모두 새로운 2등급이에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2등급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는 그 누군가는 받기 전에 2등급 끝자락의 친구, 즉 대체로 1등급으로 넘어갔을 법한 친구들 입장이었다가 바뀌었을 때는 이제 2등급으로 가는데 이게 11등과 34등이 동급이 돼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좀 내신 관리를 좀 그 경계선에 있는 학생들의 희비가 좀 매우 크게 좀 엇갈리는 상황이 좀 벌어질 수 있다. 굳이 말을 하면 단점이라고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학생들의 이 내신 관리가 3년 동안 좀 진행해야 된다는 게 좀 학생 입장에서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학생들은 자기 점수대에 맞게끔 학교를 지원하게 될 텐데 뭐 예를 들면 이 바뀌는 입시 구조에서는 전 과목 1.0이 분명히 예전보다는 많이 나올 수 있어요. 네, 그러면 결국은 대학교에 지원했을 때는 그 1.0개 다 모여 있어요. 그러면 나는 그동안에 이제 수시는 보통 5학기로 하니까 5학기 동안 점수 정말 관리를 열심히 해서 쌓았지만 나중에 지원했더니 거기에 모두 다 1.0일 수 있잖아요. 결과적으로는 경쟁력이 있는 1.0, 이제 1.0이 필요한 건데 그러면 결국엔 어떤 걸로 변별하느냐? 현행 입시 구조에서는 학생들의 우수함을 보일 수 있는 것은 활동들이 비교과 내용들이 좀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건 교과의 학업 역량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세특의 기록들이 나의 능력이나 관심사를 이제 보여줄 수 있는데 또 거기에 또 중요하게 이제 영향을 주는 게 하나가 뭐냐면 과목의 편제들, 교육과정들이 내가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에서는 이러이러한 과목들이 개설되어 있기도 하고 또 하나 좀 부담스러운 과목임에도 불구하고 심화 과목들도 내가 도전을 해서 이 정도의 우수한 성적을 쌓았다라고 하는 건 분명 똑같은 1.0이 모여 있을 때는 대학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친구는 뛰어난 학생임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게 결국은 교육과정의 차별화, 이게 또 우수한 점수, 이게 또 이제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이거는 학생들의 점수대에 따라 좀 크게 달라질 수 있는데요. 좀 현행과 굳이 좀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행에서는 우리 자연계 학생들, 극상위층, 최상위층들은 거의 메디컬을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 이제 바뀐 입시 구조에서는 전국의 1.0들이 이제 많아질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대학을 가는 방법은 학생부 교과 전형도 있고 학생부 종합 전형도 있긴 한데 중요한 것은 내신 성적이 필요해요. 그러면 아마도 모습으로는 1.0을 받은 의대에 지원한 학생들 전국에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제 최상위층, 극상위층은 아마도 내신을 잘 딸 수 있는 학교로 아무래도 찾아갈 수는 있는데 단 여기서 우려되는 점은 그렇게 1.0을 받았을 때 1.0끼리 모인 학생들 중에 내가 뭔가 차별화된 어떤 커리큘럼을 보일 수 있느냐 이 고민하에서 아마 학교를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인문계열 학생 같은 경우는 현행 입시 구조에서는 자연계가 좀 많이 유리한 구조인데 인문계열 같은 경우는 인문계끼리 경쟁을 하는 학교인 뭐 외고랄지 국제고는 예년 대비 좀 더 인기가 많아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뭔가 차별화된 내신 부담은 좀 적어지고 왜냐면 간격이 벌어지니까 좀 내신 부담이 덜한 상태에서 이 교육 과정의 풍성함들이 분명히 나를 어필할 수 있는 이 구조적인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학교를 많이 선택을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메디컬 학생들은 내신을 좀 아무래도 1.0을 받을 수 있는 학교를 선택을 하는 쪽으로 많이 갈 것 같고요. 경쟁이 센 학교에도 불구하고 내가 거기서 잘 버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은 아무래도 이제 뭐 전국자사고랄지 아니면 강남에서 경쟁이 좀 치열한 학교에서 또 도전적으로 아마 지원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있을 건데 아무래도 학생들의 학업 역량이나 관심, 어떤 전략을 감안해서 학교는 좀 신중하게 선택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존의 과학이 8과목이고 사회가 이제 9과목이 총 17개 중에 2과목을 선택해야 되는데 그것을 공통사회와 공통과학 2개로 이제 무조건 응시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랬더니 많이 들리는 얘기는 이제는 인문계가 과학을 해야 된다, 뭐 자연계가 사회를 해야 된다 해서 학습 부담이 많아지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확실한 것은요. 네, 이 수능 시험이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신 시험도 마찬가지인데 반드시 교육 과정 안에 꼭 목표되어 있는 수준 안에서만 출제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학습량이 우리 학부모님들이 우려하는 만큼 갑자기 17개 과목을 다 해야 되느냐? 절대 그럴 일이 없고요. 1학년 과정의 수준에서 출제를 하게 될 거다. 즉 그걸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걸 넘어서는 양의 절대적인 많은 학습량을 꼭 공부를 해야 될 필요는 없다. 단 아무래도 입시에서는 변별이 하나의 큰 축을 삼고 있기 때문에 1학년 과정이지만 시험은 아무래도 문항은 좀 더 많이 개발이 돼서 변별력 확보를 위해서 좀 더 어렵게 출제는 될 수 있다. 이제 이건 좀 감안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현행과 좀 비교를 해보면 현행은 국어 수학의 경우는 공통과 선택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그것에 비교해 봤을 때 이제 새로 바뀌는 것은 제2외국어 한문을 제외하고 선택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똑같은 시험을 응시하게 되어 있는데 국어는 현행을 기준으로 이야기하면 현행은 2+1 체제인데요. 공통과 뭐 이제 언어와 매체를 할 건지 공통과 화법과 작문을 할 건지인데 이게 그냥 합쳐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현행 대비 내용은 많아집니다. 그에 반해서 수학은 미적분 선택, 확통 선택, 기하 선택이 없어지면서 무조건 확통 선택으로 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학습량은 많이 줄어요. 그리고 탐구의 경우도 기존 선택 과목이 없어지면서 반드시 응시해야 되는 공통과 공통사회니까 전체적으로는 내용이 확실히 줄어든 건 사실인데 결국 국어하고 수학의 이 변별 역할을 아마 크게 좌우될 것 같아서 국어하고 수학이 큰 영향을 미칠 겁니다. 많이 우려하는 부분인데 과연 고등학교 1학년 과정으로 이 최상위층을 변별할 수 있을까인데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 1학년 과정의 시험으로는 물론 절대적으로 1, 2 과목에 비해서는 당연히 한계가 있죠. 변별할 수 있는 것은. 그런데 지금의 이 내용을 가지고는 문항 자체를 심도 있게 개발을 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 정도까지 변별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1학년 내신 수준에서 딱 개발된 수준인데 아무래도 이제 시험 문제가 수능으로 학생의 대입을 결정해야 되는 변별 역할을 하려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많은 문항이 개발이 될 거고 우려되는 점은 좀 더 신문항이 개발되거나 아니면 조금 더 지역적으로 좀 갈 우려는 있어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학생들의 실력을 변별하는 것보다는 점수를 변별하는 걸 목표로 두고 좀 진행이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아무래도 시험 범위가 줄어들면은 이 수능 시험의 목표는 분명히 학생들 우수한 학생들을 이제 변별을 해야 되는 그 역할이 있기 때문에
시험 문항 자체는 좀 어려워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 문항이 어려워진다고 해서 이게 킬러 문항들이 많이 양산되느냐 그 얘기하고는 다르고요. 아무래도 제한된 시간 동안 100분 동안 30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조금 더 변별을 하는 문항들, 즉 우리가 흔히 말하는 킬러 문항, 뭐 준킬러 뭐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준킬러 문항들이 조금 더 많아질 수 있어요. 네, 왜냐하면 절대적으로 어려울 수 있는 미적 분학이 이제 없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공통 과목과 확통으로만 출제를 해야 되니까 아무래도 풀어야 되는 문제, 아니면 계산량이 많아질 수 있거나 아니면 기본기에서 조금 응용하는 문제들 선에서 좀 많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시험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원래 이렇게 입시가 크게 바뀌는 실제 이번 입시는 정말 큰 변화입니다. 내신 체제와 수능 체제가 한 번에 역대급으로 바뀌기 때문에 상당히 불안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 저도 이제 중3 학생을 둔 학부모로서 똑같은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너무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우리가 미리 준비해서 고등학교 1, 2, 3학년 입시까지 한 번에 내다보고 준비하기를 원하긴 하지만 학생들이 학교를 선택하고 또 성적 관리를 하면서 분명히 그 위치마다 이 갈림길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좀 현명한 대응이 필요할 수도 있다. 아니 성적이 너무 안 된다고 해서 입시를 포기해야 되는 그런 건 아니고 얼마든지 학생부 교과 전형이 아니면 종합 전형 또는 아니면 노술 전형 아니면 또 정시로도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불안하지 말고 결국 원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기본기에 충실한 학습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너무 빠른 선행보다는 기본기가 탄탄한 학습을 하고 있으면 순차적으로 1학년부터 2학년 이렇게 올라가면서 내가 어느 정도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지에 따라서 대입의 전략도 좀 바뀔 수 있고 그 시기에 맞는 자기의 최적화된 방법을 찾을 수 있으니까 너무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